우리 박한길 회장 강의를 들으니까 부자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본에서 예. 욕심만 안 내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만 한 35년 대학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경제 원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는가. 이게요, 욕심내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못합니다. 하여간 욕심만 안 내시고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1,000댁 1,000남, 2,000남 3,000남, 5,000댁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되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생 윈윈 게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요게 일석이조입니다. 윈윈.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요 게임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년이 갑오년입니다. 이제 운세를 봐야 되겠죠? 예. 내년이 갑오년입니다. 요 5가 무슨 띠예요? 말띠입니다. 말. 그런데 내년은 무슨 말띠냐 하면 청마띠입니다. 청마. 인터넷이나 신문에 보면은 갑오년은 청마의해 그래 놨어요. 그런데 아무 설명이 없어. 왜 청마의해인지가. 왜 청마의해인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간지가 내년도에 갑오년이니까 갑이 여기죠. 이것은 천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지.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는 하늘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나오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12개는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위에가 10개고 밑에가 12개니까 이걸 최소 공배수를 내면 60이 돼요. 그래서 60을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해가 다시 돌아와요. 60번을 넘어가면. 그런데 요 갑에 보면은요, 갑 5년이니까 5는 말이고 갑에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5개니까 이렇게 뭐가 있어요? 생성, 봄, 동, 청, 눈, 기, 혼, 마음, 인, 근육, 따뜻한 바람, 으뜸. 요게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로는 청이기 때문에 청마가 되는 겁니다. 오행으로 다 청마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 운세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모든 것이 생성하는 해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해이고 봄에 해당하는 해예요. 봄에 해당하는 해니까 어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싹이 나는 게, 내 인생도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싹이 나는 운세가 시작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저 뒤에 한 분은 에이 뭐가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내년에 동입니다. 동쪽이죠. 여기 보면 동이에요. 동은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 곳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내 인생도 이제 긴 밤이 지나고 해가 뜨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가 떠요. 그 다음에 푸를 청자죠. 예. 요게 푸른 청이 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눈은 청색을 보면 눈이 피곤하지 않고 좋아집니다. 다른 색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눈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요. 눈, 그러니까 앞을 똑바로 보고 헛간데 보지 말고 가시면 해가 뜨고 봄이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뭡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봄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원형이정해서 원에 해당하는 곳이니까 싹이 트는 계절이에요. 싹이 트는. 주역의 맨 처음에 원형이정 딱 나오죠. 싹이 트는 계절이니까 내년이야말로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이 정년 퇴임을 하고 또는 무슨 사업을 하다가 뭐가 안 됐는데 이제 내년이야말로 어두운 밤이 가고 그 다음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해가 되겠구나. 그러면 뭐처럼 뛰어야 되겠어요? 청마처럼 날개를 달고 뛰는데 혼자 뛰면 안 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애터미 사업
힘든 점이 많을 겁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형제 라인이 같이 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박 회장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고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존경하느냐? 존경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가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한 거 아니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무시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애터미 사업 교육을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애터미는 돈만 버는 게 아니고 신사숙녀를 만드는 기관이다. 즉 평생 교육기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돈을 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돈은 똑똑한 놈들이 다 벌어가고 지금 어려운 것만 남았어요. 근데 다행히 이건 상당히 쉬워요. 또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 돈 벌었는데 신사숙녀가 못 돼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신사숙녀로서 돈을 버는 게 더 빨라요. 더 빠릅니다. 그런데 신사숙녀가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감수성이에요. 감수성. 감수성은 감정이입과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느끼는 기분이 뭔가를 내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은요, 누구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요, 얘기들을 산부인과 가서 물어봤더니 얘기 전부 나가가지고 그 신생아들 높여놨죠. 한 놈이 울면 다 운대. 한 놈이 울면 다 울어. 엠퍼시라고 하는 감정이입이란 말이에요. 요 센시티비티가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게 EQ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IQ가 아니고 EQ하고 관계돼요. IQ는 학습지능입니다. 인텔리전스 쿼션트죠. EQ는 최근에 나온 건데 이모셔널 쿼션트에서 감정지수라고 하는 감성지수.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EQ가 사회적 성공에 기여하는 기여율은 20%로 나와 있어요. 이게 80%예요. 80%.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감정 교류가 잘 되고 감수성이 좋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머리만 좋고 독불장군이고 괴팍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 못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감수성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이 무엇이냐 연구해 보니까 예술과 문학이에요. 예술과 문학. 왜 예술과 문학이 창의성과 감수성을 개발하겠어요? 예술과 문학은 없는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애터미 사업을 위해서 시를 써놨더라고. 이 시를 읽으시고 감상해 보시고 내 마음에 뭔가 와 닿으면은 시는 느낌이고 울림입니다. 시를 읽어서 느낌이 있다면 그 시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 낭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장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을 할 때 담장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안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탐장이 잎 하나는 탐장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은 담쟁이 이파리 하나 드립니다. 담쟁이는 기름진 곳에 자라지 않습니다. 벽, 씨도 물 한 방울도 없고 씨 한 톨도 도달할 수 없는 벽을 기어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수천 개의 잎을 한꺼번에 손을 잡고 같이 올라가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벽을 타고 넘어요. 여러분들 앞에 무슨 벽이 놓여 있다면 경제적인 벽 또는 건강의 벽, 여러 가지 또 효도의 벽 이런 것이 있다면은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타고 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신앙독을 더 잘하신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우리 인생도 흔들리며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인생도 젖으며 가지만은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전부 꽃 피우실 거죠? 예, 전부 꽃 피우실 것 같아.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 지금 일본에서. 예. 그다음에 내가 더 낭독을 잘한다 하는 여성 사장님이 또 계시더라고. 예. 라일락꽃 도종환.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씻기면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한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 우리 인간 모두는 한 봉우리의 꽃입니다. 비에 젖어도 그 향기는 변함이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에 젖어도 그 빛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꿋꿋하게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려도 아름다운 꽃을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게 전부 게임입니다. 게임 이론이 나온 것은 지금부터 한 60년, 한 70년 됐는데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를 하고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대인 관계 하는 것들이 전부 게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게임 이론에서만 무려 8명의 학자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게임 이론은 아주 중요합니다. 게임 이론 그러면 이게 무지무지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강남 대로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게임이거든요. 앞에 사람하고 걸어가는데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하는 게 게임이에요. 게임은 우리가 컴퓨터 게임이 많이 나오면서 게임하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뿅뿅 하는 거. 이렇게 얘들이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게임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스포츠 경기입니다. 스포츠 게임이에요. 그렇죠? 게임이에요. 그리고 바둑 두고 장기 두는 것도 게임이고 기업 간의 광고전, 시장 쟁탈전을 하는 것도 게임이고 국가 간의 외교 전략, 군사 전략도 전부 게임이에요. 게임으로 전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상대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미친놈이지. 게임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택하는가가 더 중요해. 그렇죠? 바둑을 두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어. 그런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더 많이 실수하면 내가 이겨. 그렇죠? 게임은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내가 추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 돼요. 아까 강남 대로를 이야기하는 걸, 걸어가는 걸 얘기했는데 앞에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부딪혀요. 근데 저쪽 상대방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나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옆으로 피해요. 근데 그때 같은 방향으로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죠? 몇 번 이렇게. 상대방이 어디로 움직일 걸 내가 예측을 못했거든. 전략적 상호관계라고 하는 건데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 있잖아요. 페널티킥 차는 걸 생각해 보세요. 공격수는 어떻게 합니까? 키파가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을 해. 그렇죠? 키파는 어떻게 생각해요? 공격수가 어느 쪽으로 볼을 찰 것인가를 예측을 한다고. 그래서 키파는 공이 오는 걸 보고 몸을 날립니까? 미리 날립니까? 미리 날려요. 미리 날려요. 자기가 예측을 해. 이쪽으로 올 것이다. 미리 날려요. 공이 오는 걸 보고 몸을 날리면 벌써 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공을 봐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게임이에요. 마침 공격수가 왼쪽으로 찬다고 생각했는데 골키퍼도 왼쪽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뛰면은 그걸 골 막아요. 그게 게임이에요. 게임이라고. 그런데 이런 게임 이론을 복잡하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노벨상이 8명이 받았다고 게임 이론 가지고. 왜냐하면 인간의 거의 모든 문제를 이게 다 해결해. 지금은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이 게임 이론으로 다 설명이 돼요. 주가도 게임이에요. 주식 가격은 어떻게 움직여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누가 많이 사느냐예요. 많이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니까 게임이에요. 내가 그 주식을 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산다면 그 주식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전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전략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건 지금 요 영감탱이가 머슴으로 부려먹고 세경을 안 주고 요 딸이 크면 준다 했는데 지금 달라 그러고 더 크면 주겠다 그러고 요 시소 게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게임 이론을 발전시킨 분인데 요 사람 한 사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 뭐 혹시 안 보셨다면 이 시간 이거 본 걸로 하십시오. 그냥 이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뷰티풀 마인드란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 지금도 컴퓨터에 들어가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죠.
이 양반이 왜 그렇게 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유명한 대학원, 아이비리그 대학원에 가려면 학부에서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매우 잘 써줘야 돼요. 미국은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도교수의 추천서를. 한국 교수가 쓴 추천서는 안 믿어요. 전부 다 좋다고 써놓으니까 믿지를 않아. 근데 미국 교수들은 그대로 쓰거든. 있는 그대로 써요. 근데 이 친구는 카네기 멜론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써놨는데 두 곳 다 합격했어.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에 장학금 조건이 좋아서 프린스턴으로 간 친구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친구 그렇게 합시다 그냥. 그런데 지도교수가 써준 추천서가 한 줄밖에 안 돼.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두 대학에서 최고 대학 두 개에서 하버드, 프린스턴에서 우리 대학으로 오라고. 지도교수가 써준 추천서가 한 줄이었는데 뭐냐면은 이 사나이는 천재다 그거였어요. 이 사나이는 천재다. 지도교수가 그걸 천재로 보고 이 사나이는 천재다. 그래가지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게 되는데 23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내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논문 길이는 27페이지밖에 안 돼요. 27페이지밖에 안 되는 논문을 써내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이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23살 때. 그런데 23살 때인데 받기는 45년 뒤에 받았어요. 23살에 MIT 수학교수로 갔는데 정신분열에 걸려가지고 돌아버렸어 이게. 워낙 머리가 좋기 때문에 돌아버렸어. 근데 그때 강의를 듣던 여학생하고 결혼을 했거든. 여학생하고 결혼해봐야 나이가 같아. 23살짜리 교수니까 이게. 그 뷰티풀 마인드는 그 부인이 어떻게 이 남편을 이 제정신이 돌아오게 만드느냐 하는 과정이 뷰티풀 마인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말 뜻이죠. 그래서 결국 45년 뒤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분이 풀어낸 문제가 아니면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간단하게 해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이게 현재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예요. 혹시 여기 애국심을 가지고 여기 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내 경제적인 자유를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왔는데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잘 조정되어서 국가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담 스미스의 기본 정신이고 이것이 오늘날 시장 경제의 기본 이념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존 내시라는 사람입니다. 내시는 크리스마스,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여학생들하고 파티를 하다가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이제 자기 남자친구 5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1대1 파티를 하려면 여자친구 5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 5명이 왔는데 한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미인이야. 근데 나머지 4은 거의 자유민주주의야 이게. 그렇게 온 거야. 그러면 이쪽 사나이 5명은 누가 제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어. 이 엄청난 미인이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담 스미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이 아가씨를 찍어야지. 그렇죠? 이 아가씨 내 파트너. 근데 5놈이 다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에 한 놈만 이익을 극대화해. 그런데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 하면은 나머지 4 아가씨가 다 가버렸어. 이 같은 새끼들. 그러면 다 가버렸어. 우리는 여자가 아니야? 다 가버렸어. 요 현상을 보고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잘 조정되어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돼야 되는데 한 놈만 극대 이익을 취하고 다른 놈은 다 빵이야. 여학생 넷이 다 가버렸거든. 우리를 뭘로 보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아담 스미스가 틀렸네. 그렇게 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가 아니고 세컨 베스트. 세컨 베스트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컨 베스트. 그런데 또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은 콧대 높은 이 아가씨도 요쪽 5놈이 마음에 한 놈도 안 들어서 가버렸어.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나? 전부 다 남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는데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꽝이야. 그렇죠? 이런 문제를 수학으로 풀어낸 거예요. 이 영화죠. 이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장면이에요. 자, 게임의 형태인데 게임은 N인 게임, 몇 사람이 한꺼번에 2인 이상이 게임을 합니다. 정합 게임은 항상 합이 일정한 게임이고 비정합 게임은 합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 영합 게임은 제로섬 게임.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합니다.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축구 경기든 배구 경기든 무슨 바둑이든 뭐든 전부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그 결과의 합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한 팀이 골을 한 골 얻었다 그 말은 저쪽 팀이 한 골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항상 0이 돼요. 그 다음에 도박도 제로섬 게임입니다. 도박. 딴 놈하고 잃은 놈하고 정확히 합하면 딱 돈이 더 늘어나지가 않아. 근데 합해보면 모자라. 옆에서 삥 뜨는 놈이 계속 뜨다가 오징어 한 마리에 10,000원 뭐 이렇게 담배 한 갑에 20,000원 그러면 이 자식은 표만 보고 있고 돈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전 제가 한 게 아니고 구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박도 제로섬 게임입니다. 땅값이 오르내리는 것도 제로섬 게임이에요. 땅값이 올랐다는 것은 밑에 파는 놈은 손해본 거야. 그렇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GDP를 추계할 때 국민소득을 추계할 때 주가의 변동이나 또는 집가의 변동, 집값 변동은 국민소득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제로가 돼요. 합해보면. 제로가 되니까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소득 창출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요겁니다. 경제사회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유형을 보수합.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결과의 합이 제로섬 게임이냐. 제로섬 게임은 딴 사람과 잃은 사람을 합해보니까 0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0이 되더라. 도박이라든가 축구 게임이라든가 모든 게임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합 게임 또는 부합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수합이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거기 게임에 참가한 사람이 다 손해봤다 그런 말이에요. 다 손해봤다. 그 다음에 양합 게임 또는 정합 게임이는데 보수합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상생 게임은 요거예요. 스폰서도 좋고 파트너도 좋고 회사도 좋고 협력회사도 좋고 요게 이제 윈인 게임입니다. 자, 다음 제로섬 게임은 너 죽고 나 죽자야. 너 죽고 나 살자. 축구하는데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나 죽고 너 죽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이기고 네가 져라. 그러니까 이 영합 게임은 뭐가 나오냐면 상대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렇잖아요. 도박할 때 상대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을 해가지고는요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요건 제로섬 게임, 이게 전부 다 지금 제로섬 게임이에요. 요게 결국은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져야 되고 누군가는 이겨야 되니까 너 죽고 나 죽자로 변질돼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망해요. 자, 다음 이런 거예요. 축구 게임, 도박, 이런 거. 주가도 마찬가지. 주가도 전부 제로섬 게임이에요. 야, 예화일, 개구리야치. 요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다가 결국 자기도 죽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돼버려. 이거 이솝우화에 있는 얘기인데 어느 날 쥐가 이쪽 언덕에 먹을 게 없어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고 싶어. 근데 쥐는 헤엄을 못 치니까 개구리한테 네가 헤엄을 잘 치니까 나 좀 저쪽으로 데려다 줄래. 근데 평소에 개구리는 쥐한테 감정이 안 좋아. 옳다 이 자식, 내가 너 오늘 죽었다. 그거는 쾌의숙락으로 그럼 내가 너를 등에다 업고 가야지. 그런데 중간쯤 가면은 물살이 빠르니까 네 발하고 내 발하고 묶었어요. 중간쯤 가다가 이 자식 빠져 죽어버리고 개구리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쥐는 어때요?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발버둥을 둘이 치고 저놈은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놈은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마침 그때 지나가던 독수리가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두 놈 물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쥐를 혼내주려다가 저까지 죽었어. 여기 이솝우화에 나와요.
상대방을 혼내주려고 생각하면 나는 쾌감을 얻을 것 같은데 같이 죽는다. 혼자만 살려다 얼어 죽을 수다. 이건 인도의 한 수도자의 수기에 보니까 있더라고. 인도에서 중국에 가려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한 수도자가 저 사람 우리 업고 가세. 가만 놔두면 죽겠네. 그랬더니 한 사나이가 우리가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도 죽겠는데 내버려 두고 가자고. 그래서 한 놈은 횡은히 가버리고 한 수도자만 그놈을 낑낑 얻고 둘이 끌고 부축하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횡하 가던 놈이 얼어 죽어 있어. 얼어 죽어 있어. 두 사람은 낑낑거리고 업고 어쩌고 부비고 가다 보니까 열이 나서 안 죽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횡하니 간 놈은 죽어버렸어. 거기서. 철창에 갇힌 뱀. 이건 김종학이라는 화가가 쓴 김종학의 편지라는 책 속에서 제가 봤습니다. 딸에게 보낸 그림 편지예요. 강원도 같이 생각이 되는데 어느 날 어린 새가 마당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 산골에서는 어린 새가 마당에 떨어져 있으면 뱀이 잡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이 새장에 새를 넣어가지고 어미새가 먹이를 주기 좋도록 마당에다 놔두고 왔는데 점심을 먹고 와 보니까 새장에 새는 없고 뱀이란 놈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자식이 들어가서 새를 잡아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새장을 못 나와 지금. 그러니까 혼자 배 터지게 먹으면 감옥에 갇힌다 그런 말이야. 요 사람이죠, 요 사람. 무바라크. 지금 그래서 우리도 지난 정권 끝나고 감옥에서 콩밥 짜시고 계신 분 많지요. 요런 봐요. 너무 큰 걸 혼자 자시려다가 신세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요.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는데 밥통이란 놈은 위란 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음식만 낼름낼름 받아먹고 있으니까 손과 발이 야 밥통아 너도 이제 네가 벌어서 네가 먹어. 우리는 맨날 일하고 너는 맨날 놀고 음식만 먹고. 그래서 위한테 밥을 안 줘버렸어. 안 줘버렸어. 위가 애걸을 해도 밥을 계속 안 줘버렸어. 그랬더니 자기들 손발에 힘이 없어져. 위에 밥을 안 주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밥을 줘야 되겠다 하는데 이미 위는 밥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같이 죽었다. 이소부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맨날 놀고 앉으면서 수당만 낼름낼름 따먹고 앉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슴을 질투한 말. 이것도 이소부화에 나옵니다. 사슴이란 놈이 자기 뿔이 아주 무지무지 아름답다고 자랑을 하니까 뿔도 없는 말이 뿔 따구가 났어요. 놈 새끼 혼을 내가 내줘야 되겠다. 마침 사냥꾼이 와가지고 사냥꾼이 오니까 말이 저기에 아주 좋은 녹용을 가진 사슴이 있으니까 잡으라고. 내 등에 타라고 내가 실어다 줄 테니까. 타가지고 갔는데 사슴이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리니까 말이 이제 등에서 내려오시라고.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 입에 재갈을 걸리고 여기다가 이 끈으로 묶어놨으니까 너는 못 도망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슴은 도망가 버리고 저만 이렇게 다닌다 이 말이죠. 말등에 태우고. 그러니까 사슴을 혼내주려다가 지가 평생 이렇게 다니는 남을 혼내주려고 생각하면 저런 신세가 되기 쉬워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야. 요것은 초가 삼간 타는 것은 아깝지만 빈대 잡으니까 시원하다. 그 속셈이거든. 이것은 마이너스 썸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네거티브 썸 게임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네거티브 썸 게임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익 보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너 죽고 나 죽자야. 자 그런데 모두 다 피해를 보는데 이게 일상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각 전쟁, 각종 투기, 공공질서, 문란 행위 자기는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 이익을 못 본다는 말이에요. 다 너 죽고 나 죽자야 이런 거예요. 재산을 깎아먹기 경쟁. 예화를 들어보면 욕심 많은 사람과 셈 많은 사람. 이것도 이소부화에 나오는데 이소부화에 나오니까 제우스 신이 태양에게 지구상의 인간들이 지금 어떤 심보를 가지고 사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쑥 내려와서 보니까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욕심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태양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들어줄게. 그러나 나중에 말하는 사람은 소원을 2배로 들어줄게. 그러니까 욕심쟁이가 저놈이 셈 많은 놈이 틀림없이 부자가 되려고 금은 보화를 요구할 거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얘기해가지고 2배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셈 많은 놈한테 네가 먼저 말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금은 보화를 2배로 얻을 계획을 하고, 근데 셈 많은 놈은 저 자식이 나보다 부자가 되는 게 영 배가 아파. 그래서 저 자식을 어떻게든지 부자가 못 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태양에게 뭘 요구했냐면 제 눈을 하나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 그러면 뒷놈은 2개 뽑아버려야 될 거 아니야? 너 죽고 나 죽자야. 요런 게임을 하면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임은 파지티브성 게임입니다. 너 살고 나 살자. 상생 게임이에요. 상생 게임. 상생 게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서 소득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는 것,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국제 무역에 의해서 상호 이익을 얻는 것, 상생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생 게임이에요. 분업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입고 있고 신고 있고 소지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자기가 만든 것이 몇 개나 있는가 보세요. 거의 없어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그걸 내가 사용하고 내가 만든 차가 아닌데 내가 타고, 이건 상호 교환에 의해서 분업에 의해서 제어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교환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게 상생 게임이에요. 이게 상생 게임.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상생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자꾸만 상생 게임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가게 되면 사회가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다행히 우리 애터미 사업은 너 죽고 나 살자, 상대방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게임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파트너가 잘 되면 나도 잘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 파트너가 잘 안 되면 나도 안 된다고. 상생 게임이기 때문에 상호 커뮤니케이션, 상호 도와줘야 된다고. 요게 예와 흡열 박쥐와 피나는 먹기. 박쥐 중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박쥐가 있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박쥐죠. 그런데 박쥐는 굉장히 이 신진대사가 빨라가지고 피를 며칠간 못 먹으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하지만은 피를 빨 수 있는 거대한 동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몇 마리만 피를 먹고 오고 대부분은 피를 못 먹고 온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피를 먹고 온 놈이 피를 못 먹고 온 놈한테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토해가지고. 그러면 자기도 항상 피를 먹고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괴상한 풍습을 가진 흡열박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미 다 멸종을 했답니다. 어느 날 생질한 놈이, 들질한 놈이 지극끼리 장난치고 놀다가 잠자는 사자의 콧등으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생쥐가 이 잘못했으니까 살려달라고 해서 사자가 졸리기도 하고 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이 올무에 걸렸어. 사자는 이거 끊지 못합니다. 그렇죠? 사자는 이거 끊지 못해요. 그런데 생쥐가 자기를 살려준 사자를 살려준 거예요. 이빨로 갈으니까 이거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올무는 사자는 못 끊지만 생쥐는 끊어.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게 상생이에요. 상생. 개미와 비둘기. 이것도 이소부가에 있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개미가 물이 먹고 싶어서 물가에 갔다가 그냥 물에 빠져버렸어. 마침 비둘기가 있어서 비둘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파리 하나를 따서 땅 던져주니까 개미가 살았어. 그런데 그때 살아서 기어 나왔는데 그때 포수가 와가지고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개미가 다리를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화살이 빗나갔지. 그러니까 나보다 못나 보이고 나보다 좀 학력도 모자라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고 미모도 떨어지고 여기 앞에 보면 미모가 아주 출중한데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냐? 도와줄 수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초혼의 지속 가능성은 초혼이
마사이 마라나 세렝게티가 그렇게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요놈들이 욕심을 안 부리니까 그래요. 요놈들은요, 배가 부르면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하는 거지 쌓아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배가 부르면 요 앞에 초식 동물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렇죠? 소 누워서 대세김질 하는데 닭이 왔다 갔다 하면 관심 있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 없어.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것 같은 생태계는 사실은 공생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놈들은 요거 하나 잡아서 배부르면요, 배가 꺼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초식동물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초원이 황폐화가 된답니다. 황폐화가. 그래서 적당히 잡아먹고 적당히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배가 터지게 먹기 위해서, 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 부사장이 항상 그래요. 북한에 배가 고파서 20만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배 터져서 40만 명이 죽었다 이거야. 얼마 전에 TV에서 이 다이어트 강의하는 한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돌아가신 분들 비석에는 뭐라고 써야 맞나 하면은 너무 많이 먹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써놔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을 그렇게 부리지만은 생태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공생하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도 공생하고 너무 많이 먹지 못하도록 리미트를 줬어요. 소득에 5천만 원 이상은 벌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화이부동입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활은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군자는 여기서 신사숙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자는 오늘날 개념으로는 신사숙녀예요. 신사숙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교양을 가진 분은 화이부동, 서로 화합하되 부하내동하지 않는다. 우리 배팅하자, 직급 가자, 그럼 그러자 하고 그런지도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형제란이 됐건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됐건 서로 화합하지만은 부하내동하지 않는다.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우리는 서로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죠? 만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다. 부동, 같지 않지만은 화합한다. 여기서 시너지가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 화합하면 시너지가 안 나오고 집단 사고라는 게 나와요. 전혀 딴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다행히도 온갖 경험과 경력을 가진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화합만 하면 시너지가 나오고 3년 뒤에 일천댁 되죠? 일천남. 예. 여기는 좀 연세가 들었으니까 사천남이라고 그러네. 여기 모자까지 쓰셨으니까 오천남. 오천댁. 가능하시죠? 예, 내년에는 운수 대통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